현대 마케팅을 지탱해온 거대한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타겟팅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꼬리표가 소비자의 욕망을 설명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데이터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던 평균적인 일반적인 소비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100억 원 건물을 가진 60대 할아버지가 주말이면 슬리퍼를 신고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정리함을 고르며 희열을 느낍니다. 반면 점심값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대학생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향수나 명품을 망설임 없이 결제합니다. 수많은 스트릿 브랜드들의 주 소비자가 영포티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고 Z세대는 영포티 브랜드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탈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지금의 보편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옴니보어 소비자라 부릅니다. 이들은 나이와 소득이라는 낡은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며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클래식과 서브컬처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전통적인 인구 통계학적 혹은 관심사 타겟팅을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구 통계학이라는 허상을 쫓는 대신 예측 불가능한 소비자를 잡기 위해 인간의 타겟팅을 포기하고 AI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마케팅의 가장 기초적인 필터였던 나이와 성별은 이제 가장 믿을 수 없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데이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비웃습니다. 남성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프로야구의 2024년 상반기 티켓 구매자 중 54.4%는 여성이었습니다. 반대로 뷰티 시장에서는 남성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의 1인당 스킨케어 소비액은 세계 1위입니다. 나이 또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일본에서는 평균 연령 67세의 프로게이머 팀이 등장해 뛰어난 실력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젊은 여성에게 인기 있던 은 액세서리는 이제 중장년층까지 확장되었고 중장년층의 풍부한 구매력으로 주력 고객이 바뀔 지경입니다. 마케터는 이제 3040 세대라는 모호한 연령 구분 대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는 구체적인 라이프 스테이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10대와 70대가 같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같은 게임을 즐기는 동기화된 세상, 바로 앞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세상입니다. 고물가 시대, 소비자는 극단적인 두 얼굴을 가집니다. 요노는 불필요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소비 방식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생필품은 다이소 제품을 사용하죠. 하지만 내 취향에는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밋밋한 가방에 비싼 인형 키링을 달고 주말 한 끼를 위해 강남 신세계백화점 푸드마켓에서 스테이크용 소고기를 사는 토핑 경제 현상을 보입니다. 24에서 25년 큰 인기를 끌었던 요아정이야말로 이런 토핑 경제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는 직관적인 베이스에 내가 먹고 싶은 토핑만 골라서 먹는다는 발상으로 단숨에 히트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완성품을 거부하고 내가 직접 제품을 완성하겠다는 주체성의 표현입니다. 다이소에서 보물찾기를 즐기는 100억 자산가와 폰꾸에 열광하는 Z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소득이 아니라 재미와 취향입니다.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을 타겟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플랫폼마다 다른 자아를 꺼냅니다. 네이버와 유튜브는 4060 세대에게 TV와 같습니다. 진지하고 신뢰감 있는 정보가 통합니다. 인스타그램은 2030의 라이프스타일 화보집입니다. 있어 보이는 감성이 핵심입니다. 틱톡의 경우 Z세대의 놀이터입니다. 날것의 재미와 숏폼 챌린지가 지배합니다. 과거의 원소스 멀티유즈는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각 플랫폼의 결에 맞춘 초개인화된 크리에이티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지금의 소비자가 얼마나 복잡하고 입체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아침에는 짠물 소비를 하고 저녁에는 명품을 사는 이 변덕스러운 소비자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2026년 마케팅의 해답은 역설적이게도 타겟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어설픈 예측으로 타겟을 좁히지 말고 AI에게 정권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메타도, 구글도, 틱톡도, 심지어 네이버마저도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화면은 마케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도권 거주 30세부터 39세 여성, 아이폰 사용자, 골프 및 필라테스 관심사 보유. 우리는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을 짤수록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구멍입니다. 애플의 ATT 정책 이후 플랫폼은 유저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100%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설정한 골프 관심사 그룹에는 사실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사람이 섞여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몸매 좋은 여자 골프 선수의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본 게 전부인 사람일 수도 있죠. 둘째, 옴니보어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마케터인 당신의 상식선에서 명품은 40대 전문직이 살 것이라고 타겟을 설정하는 순간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돈을 모아 명품 지갑을 사는 20대 대학생 고객은 광고 노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간의 고정관념이 AI의 탐색 범위를 제한하여 잠재 고객을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빅테크 기업들은 광고주에게 타겟팅 버튼에서 손을 떼라고 권합니다. 대신 브로드 타겟팅, 즉 타겟을 대한민국 전체로 열어두고 AI가 마음껏 뛰어놀게 만드는 전략을 택합니다. 이제는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치지 않는 AI가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 초단위로 최적의 고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타. 메타의 최신 무기인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은 마케터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또한 2026년 메타는 수동 캠페인을 없애고 모든 캠페인을 어드밴티지 플러스 쇼핑 캠페인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AI의 판단, 마케터가 30대 여성에게 보여줘 라고 설정해도 ASC 알고리즘은 이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금 이 순간 이 광고에 반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50대 남성 A씨라는 결론이 나오면 과감하게 그에게 광고를 띄웁니다. 결과, 놀랍게도 AI의 판단이 맞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ASC는 소비자가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머무른 시간, 클릭한 링크의 맥락을 분석하여 겉으로 보이는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뛰어넘는 진짜 욕망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구글. 구글은 퍼포먼스 맥스라는 강력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친절한 도구를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 퍼포먼스 맥스는 구글의 거대한 생태계를 하나로 묶습니다. 소비자가 구글 검색창에 탈모 샴푸를 검색합니다. 잠시 후 유튜브에서 머리를 감는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메일을 확인합니다. 전방위 포위. 퍼포먼스 맥스는 이 모든 여정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구매를 결심할 것 같은 결정적인 순간, 가장 적절한 지면에 광고를 꽂아 넣습니다. 마케터는 어디에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AI가 사용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때문입니다. 노출 채널별로 관리하던 기존 광고가 아닌 목표 중심의 캠페인으로 최적화됩니다. 세 번째, 틱톡과 릴스. 틱톡은 타겟팅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메타가 내 친구가 이걸 좋아해라면 틱톡은 철저히 너 이 영상 3초 봤네? 그럼 이것도 좋아할 거야입니다. 크리에이티브가 곧 알고리즘. 틱톡 광고 관리자에서는 타겟팅 옵션을 건드리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틱톡의 AI는 영상의 내용 자체를 분석합니다. 체류 시간의 힘. 소비자가 영상에 머무는 시간이 곧 타겟팅 신호입니다. 요노족인지 토핑족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콘텐츠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틱톡에서는 정교한 타겟 설정보다 3초 안에 시선을 끄는 후킹이 유일하고도 강력한 타겟팅 변수입니다. 네 번째, 네이버 GFA. 글로벌 플랫폼이 행동과 관심사를 본다면 한국의 네이버는 가장 확실한 의도 데이터를 쥐고 있습니다. 검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네이버 GFA는 최근 7일간 캠핑 의자를 검색한 사람, 최근 3개월 내에 텐트를 구매한 사람을 정확히 발라냅니다. 구매력 검증. 단순히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할 능력이 있는지 구매 이력까지 파악합니다. 이는 옴니보어 소비자의 파편화된 취향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낚아채는 한국형 필살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줄까를 고민하며 타겟팅 버튼을 누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건 AI가 더 잘합니다. 인간 마케터의 역할은 콘텐츠로 타겟을 필터링하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관절에 좋은 강아지 영양제를 팝니다. 과거의 마케터는 광고 설정창에서 반려동물, 강아지, 동물 애호가, 관심사를 찾아 체크했습니다. 2026년의 마케터는 타겟팅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광고 이미지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적습니다. 산책만 나가면 주저앉는 우리 강아지, 관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광고가 대한민국 전체에 뿌려집니다. 강아지가 없는 사람은 이 카피를 보자마자 0.1초 만에 스크롤을 내립니다. 반면 관절이 걱정되는 견주는 영상을 멈추고 끝까지 봅니다. AI는 이 반응의 차이를 즉각 학습합니다. 아, 이 광고는 강아지를 키우고 관절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래 보는구나. 그리고 이와 유사한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합니다. 즉, 상세 타겟팅 버튼은 사라졌지만 콘텐츠라는 더 강력하고 섬세한 타겟팅 도구가 생긴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AI가 최고의 잠재 고객을 데려왔다면 그들을 머물게 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메가 인플루언서는 이제 연예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팔로워 1000명부터 10,000명의 나노 인플루언서는 다릅니다. 이들은 아는 언니, 동네 형입니다. 데이터는 증명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나노 인플루언서는 평균 1.73%부터 4%의 높은 참여율을 보입니다. 수천만 원으로 메가 한 명을 쓰는 것보다 100명의 나노 인플루언서와 함께 요즘 이게 유행이래라는 바닥 민심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AI는 노출을 담당하고 나노 인플루언서는 신뢰를 담당하는 완벽한 분업입니다. Z세대는 궁금하면 유튜브나 틱톡을 켭니다. 텍스트보다 1분짜리 영상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도 검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상 제목과 해시태그에 소비자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심어 두십시오. 사용자가 여름 쿠션 추천을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의 숏폼 영상이 떠야 합니다. 대전의 성심당, 넷마블의 양파쿵야, 오늘의 집. 이들의 공통점은 팬덤이 브랜드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버티컬 커뮤니티. 옴니보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파편화된 취향을 공유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집 꾸미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인 오늘의 집처럼 AI로 모객한 고객들을 우리만의 커뮤니티로 락인시켜야 합니다. 로컬의 힘. 당근은 단순 중고거래를 넘어 동네 생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동네 카페가 오늘 구운 빵 나왔어요 라고 당근에 올리는 소식은 전단지 수천 장보다 강력합니다. 2026년 마케팅의 역설은 이것입니다. 기술은 AI로 고도화되지만 성공의 열쇠는 가장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통계학의 붕괴와 함께 평균적인 소비자는 사라졌고 예측 불가능한 옴니부어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광고 매체들은 타겟팅의 통제권을 인간의 직감 대신 AI에게 과감히 이양하여 넓게 그물을 던지고 AI가 학습할 최상의 크리에이티브로 고객을 정교하게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광고를 노출하게 됩니다. 나노 인플루언서와 커뮤니티가 주는 휴먼 터치는 신뢰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입니다. 기술로 발견하고 사람으로 연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겟팅이 사라진 시대의 새로운 생존 공식입니다.